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욕을 매일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고 있는가고요? 다음 주 9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북한 방송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 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이라는 토론회를 하는데 바로 이 토론회 때문입니다. 토론회 개최 소식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북한 통신 방송을 국내에 개방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 당국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남 선전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계속 송출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이 세뇌 선전에 당할 수밖에 없다. 세뇌가 된다.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지역 일부 분들은요. 야, 저 태영이 빨갱이 아니야? 저 이중가축 같다. 라고 저한테 직접 전화 오시거나 또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고 있는데 저는 물론 이런 분들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94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 추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94번 국정과제에는 언론, 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에서 남북 간의 상호 소통, 교류 추진 및 인적 교류 확대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이행하는 통일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는 남북 간의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요, 남북 간의 통신 방송을 상호 개방하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말한 국정과제가 아닙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북한의 통신 방송을 우리한테 개방해도 뭐 볼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우리 체제가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보수층에 계시는 분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대담하게 추지 못했던 이런 사안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통신 방송을 선제적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상호주의에 따라서 남한의 통신 방송을 북한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냐? 절대로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통신 방송을 아마 자유롭게 보게 된다면 북한 체제는 유지하기 힘들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통신 방송의 선제적 개방 문제를 한번 크게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서 혹시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좀 한번 고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인터넷 또 휴대폰을 통해서 매일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이 이렇게 북한의 통신 방송을 선제적으로 다 개방해서 볼 사람 다 보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우리의 이 자유민주 체제가 끄떡없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크게 동요할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본 남한 영화들 중에서 가장 저희 마음을 흔든 영화가, 여러분도 보셨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로당의 활동상을 다룬 태백산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90년대 후반기였는데요. 당시 북한에서는 심화조라는 이런 사건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잡혀가고 처형당하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때 나는요, 이 남한에, 그것도 남로당의 활동을 자상히 다룬 영화가 있다는 이 사실, 이걸 제가 보면서 아니, 남한의 체제에 벌써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느냐 하고 놀랐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을 제일 흔든 것은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의 한 그 외침. 주인공은 영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념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이 사람의 목숨을 기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의 대목에 바로 그때 당시 90년대 후반에 북한의 실상이 완전히 오버래핑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
공산당의 그런 공산주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그런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세계 제12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고 전 세계는 우리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이 한류 문화에 완전히 지금 매료되어 있으며 심지어 BTS 등의 K-팝은요 전 세계 문화를 지금 선점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인터넷 우회로를 통해서 북한의 통신들과 신문을 열람할 사람은 다 열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백 편의 북한 영화가 나오고 북한이 만든 다큐들, 지역 김정은의 소위 혁명활동 소식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통신 방송을 개방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735일 동안 북한에 옥류되어 정말 고초를 치르신 케네스 베 선교사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고역이 아니라 매일 저녁 시간이면 의자에 앉아서 같은 프로그램만 나오는 북한 TV를 보는 것이 제일 곤욕스럽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고된 노동하는 게 더 나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처음 하루 이틀, 뭐 길게는 한 주일 정도 새롭기가 흥미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낡은 레코드판 돌리듯 계속 돌리는 이걸 보면서 재미있다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또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는 총 33번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 수사학적으로만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정착시키겠는지,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해 볼 때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5번, 33번 언급한 이 자유, 이것은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즘 체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모색해야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더 심도 있게 보장해 줘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고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내의 북한 방송 선제적 개방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논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문제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 한국에서 많은 단체들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방송을 자체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부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도 공론화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방송을 할 수 있게 주파수를 할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에서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 문제와 또 이 민간단체들의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할당해주는 이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하려고 하고, 이러한 문제들에서 찬성하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적 입장을 다 같이 토론자들을 모셔서 심도 있게 정무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 가지고 빨갱이다, 이중간첩이다 라고 마구 우리가 떠든다면 아직 우리 사회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영국에는요 수많은 공산당이 있지만 사람들은 콧방구도 키지 않습니다. 일본 한번 보세요. 공산당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체제에 끄떡 없습니다. 획일적인 이런 북한 체제는 다양성, 또 자유, 개인주의에 기초한 우리 남한 제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름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토론에 꼭 직접 참석해 주십시오.